학살 현장을 은폐하다. 평소에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다가도 갑자기 악마로 돌변했던 사건도 있었으니 디엠바현 한미촌에 주둔했던 청룡부대가 그러했다. 당시 군인들은 평소 대민 지원도 나가는 등 주민들과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해당 마을의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돌변했던 것이다. 오늘날 마을 입구에 있는 증오비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이렇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을 포위하고 양민들을 미친듯이 학살하여 마을의 30채 가옥이 불에 타고 주민 135명의 시체가 산산이 태워졌다. 탄 고기와 비린 피를 탐하는 개미들이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었고 그 와중에 한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엄마 배 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젖을 찾고 있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이다. 평소 한국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빵을 나눠주곤 했었지. 학살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도 빵을 주려나 보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였던 거야.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어. 그때 나는 다리가 잘렸어. 그리고 죽은 척 엎어져서 있었지.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꼼짝없이 죽은 척을 했어. 그리고 컴컴한 밤이 되자 나는 기어나와 살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때 일로 나는 4명의 가족을 잃었어. 자식 둘과 임신 4개월 된 조카 며느리를 잃었지. 죽기 전에 며느리는 한국군에게 강간을 당했어. 우리 며느리는 참 예뻤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학살을 끝내고 나면 한국군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탱크나 불도저를 끌고 와서 현장을 깔아뭉개서 시체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 내용은 하미촌의 증오비에도 나타나 있다. 더 처참한 것은 학살 후에 탱크가 시체를 짓뭉갠 것이다.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야 했던 군인들. 이렇듯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면 한 명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게 당시 파병 군인들이었다. 이는 안정효의 자전적 소설 하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소대장님, 저기 앞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데 말입니다. 그래? 베트콩이다. 쏴 갈겨. 두두두두두두두두.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베트콩 대신에 무고한 양민들이 쓰러져 죽어 있었고 주위에는 남편의 시체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젊은 부인과 쓰러진 노파,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 나 이게 뭐야? 우리가 민간인을 죽인 거야? 아니야, 총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뒤져봐.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이들은 선량한 민간인이었다. 순식간에 군인들은 모두 이성을 상실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럴 때 소대장은 총검을 빼내어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민간인 찌를 것을 강요하게 된다. 자, 어서 해. 어차피 죽여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결국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면 입막음을 위해 집단 전체를 몰살해야만 하는 참극을 자행했던 게 당시의 군인들이다. 다만 경험이 없는 신병일 경우 목에 칼을 대고 강요를 해도 쉽사리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한다. 시키면 할 것이지 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한 번 살인을 경험을 하고 전쟁에 익숙해지면 곧 잔혹한 야수로 변신하고 말았으니 당시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병사가 5, 6살 된 현지 꼬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꼬마의 어머니는 이미 군인들의 손에 주검이 되어 있었다. 자, 아저씨가 사탕 줄 테니까 받아. 그러자 순진한 꼬마가 손을 벌렸는데 대뜸 병사는 일어서서 가슴에 대고 총을 탕 하고 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시체를 발로 툭 걷어차버렸다. 아니, 왜 죽이는 건데요? 그러자 병사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입을 털었다. 어차피 베트콩의 자식이야. 나중에 애미 애비 원수 같겠다고 덤벼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까지 서슴없이 죽였던 것인가. 1965년 1월 트이프억현 떤장촌에서 맹호부대원들은 수색 도중에 베트콩에게 아군 한 명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인근 마을로 내려가 대대적인 복수를 자행했으니 이때의 학살 기록은 마을의 중호부에 잘 나타나 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군 앞발에 지디겨진 채 엄마 가슴품에서 죽었고 임신 8개월 된 부인은 총격으로 자궁이 밖으로 나온 채 죽었다. 한 병사는 1살배기 어린아이를 죽인 뒤 아이의 머리를 잘라 땅에 내동댕이 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렸고 2살배기 아이는 목을 꺾어 죽였다. 식사 한 끼. 한국군은 보복을 위해서만 민간인을 살해했던 것이 아니었다. 1968년 이후 청룡부대의 초소가 세워진 쭈이뿌이헨 수엔타이촌에는 평소에도 한국군에 대한 강도, 강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농민들은 들로 일하러 나갈 때면 집안에 돈을 모두 싸들고 일터로 나가곤 했다. 돈을 집안에 두었다가 한국군에게 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간범죄도 극심해서 한국군이 주둔하는 동안에만 18명의 여자들이 집이나 들판에서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되었다. 특히 작전지역에서 여자들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었다. 당시 참전병사의 증언은 참으로 놀랍다. 이른 아침이면 소대가 매복을 나갔어요.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입니다. 분대별로 흩어져 죽 때리다가 해가 져서야 귀대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산으로 나무를 캐거나 나무 열매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분대끼리 무전기를 때립니다. 여자 한 명이면 식사 추진 1인분이라고 하죠. 만약 남자라면 보고 후 바로 쏩니다. 작전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니까요. 무조건 베트콩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안 쏘고 기다립니다. 매복 지점 바로 앞까지. 그리곤 덮치죠. 강간합니다. 집단으로 윤간합니다. 그러면 다른 매복조에서 무전을 막 때립니다. 너네만 먹냐? 이쪽으로 배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으러 간다고요. 소대장이 있지만 제지를 안합니다. 못합니다. 사병들이 더 고참이고 M16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여자는 그냥 쏴 죽입니다. 증거를 없애야 하니까 중대엔 베트콩을 사살했다고 보고하죠. 1969년 10월 카이노아 성에서는 백마부대 소속의 군인 한 명이 현지 여성을 희롱하다가 절의 주지승에게 쫓겨나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찾아와서 총기를 난사해 절의 스님 4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AFP 통신을 타고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